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준코바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론 드로잉에 대한 개념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셨나요? 머릿속에 저장. 자, 우리 오늘은요 직접 그려볼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그려보는 거 뭐든지 한번 따라 그려보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훈련해보는 과정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미술학원에서 사실 많이 배우는 거죠. 형태감의 기본이 되는 석고 도형을 한번 몇 개 그려볼 겁니다. 이 과정에서 투시나 여러가지 빛에 대한 개념까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예제 파일도 올려놓을 겁니다. 당연히 이미지로 올려놓을 건데 저는 포토샵으로 하지만 꼭 포토샵이 아니라 프로크리에이트, 클립 스튜디오, 프레스코 혹은 그냥 직접 연필로 따라 그려보셔도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보면서 드로잉에 대한 기초 다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포토샵을 열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저는 일단 직선 연습해 볼 겁니다. 직선. 이렇게 가로로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가로. 자,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딱히 쓰지 않고 저도 삐뚤빼뚤하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여러 번 잘 안 되면 그려보기도 하고요. 진짜 직선처럼. 지금은 사실 짧잖아요,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가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세로도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 이런 식으로 삐뚤빼뚤해져요. 요걸 고쳐야겠죠. 정말 직선처럼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천천히도 그려보고, 천천히 그리면 더 어렵겠죠. 선을 살짝 약하게도 해보고 세게도 줘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고요. 저는 언두라는 기능으로 되돌려서 하지만 여러분들 스케치북이 넓으면 계속 그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직선 연습한 거 조금 뒤에 바로 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선 연습해 볼 거예요. 사선. 이렇게도 해봅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휘어요. 직선처럼 보이게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내 손은 내게 아니다. 로봇처럼 움직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선은 좀 잘 그려진 것 같죠? 자, 곡선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균일하게 그려지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균일하게 최대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좀 삐뚤빼뚤해졌죠. 사실 잘 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대로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동그라미도 그려보고요. 어렵습니다. 엄청 삐뚤빼뚤해질 거예요. 맞죠? 이런 거는 한 번에 그리기 당연히 어려운 거지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또 해보는 겁니다. 천천히 최대한 동그라미 느낌이 나게. 그 다음에 또 곡선. 이번에는 대각선으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대각선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있게 돼요. 약간 이거 무슨 파마한 머리카락 같죠? 이런 식으로 곡선을 연습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쓰는 동그라미와 사각형, 삼각형을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동그라미를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이런 동그라미 안 되죠. 이렇게 형태감이 찌그러지지 않게 여러 번 계속 그려보세요. 아시겠죠?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작게 그리고요. 작게. 그리고 갈수록 한번 크게 그려보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한 번에 안 되죠. 어려워요. 지금 저도 모션 그래픽을 하면서 그림도 그려보지만 이게 한 번에 되기라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찌그러져요. 감자가 돼요. 감자. 최대한 동그라미 느낌이 나게 많이 그려보고요. 사각형 말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지 않게 정말 정확한 딱 사각형 모양이 되게. 역시 처음에는 작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좀 크게도 그려보시고요. 직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직선이 삐뚤어지면 어때요? 안 돼요.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삼각형. 삼각형도 직선의 개념이죠. 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정삼각형을 그리는 균형에 대한 연습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크게도 그려보고요. 이렇게. 이상하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쉐입들 연습해 볼까요? 흔히 많이 쓰는 것들, 하트가 있겠죠. 곡선을 연습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트 표현. 어색하죠? 좌우의 균형을 잘 맞추는 연습을 좀 해주면 좋겠죠. 하트. 요런 하트 모양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끝을 부드럽게 만드는 요런 하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겹치는 하트. 이런 것도. 맞죠? 요렇게
각도를 다르게 해서 그려보고요. 이런 하트도 있죠. 이런 하트. 아, 이건 너무 말로 먹는다. 맞죠? 또 그 다음에 많이 그리는 거 뭐가 있어요? 별. 이거 진짜 많이 그립니다. 별은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런 별 말고요.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런 것보다는 직접 딱 직선의 느낌을 살려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별은요, 진짜로 어려워요. 작은 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이렇게. 물론 이런 별도 그려보시고요. 형태감을 연습을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직선을 그리는 거는 어디든지 쓰여요. 어떤 각도에서도 우리가 직선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각도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요. 이 각도 전부 다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쉐입이 있을까요? 네, 리본 같은 거 있겠죠? 리본. 이거는 약간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도 그려보고 약간 메비우스의 띠 같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도 그려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쉐입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 손목에 감각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연습이 됐으면 이제부터 구를 그려볼 겁니다. 구. 동그라미를 한 번에 그리는 건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작게 한 번에. 어우, 막 찌그러졌죠. 이걸 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좀 더 쉽게 그리려면은 이제 십자선이라는 걸 가로 세로를 똑같이 비슷하게 한 다음에 그걸 따라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보는 겁니다. 한 번에 그리기 어려우면 끊어 그려도 당연히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엄청난 걸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씩 채워주면은 어느 정도 괜찮은 형태의 동그라미가 완성이 됐죠. 물론 한 번에 그리는 연습도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라도 가이드를 그려서 그려주면 좋겠죠. 자, 이제 우리 아까 기억나세요? 빛과 그림자에 있던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그림자, 반사광.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직선을 배웠던 것처럼 소묘처럼 이렇게 빗금을 쳐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영역을 표시할게요. 동그라미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잖아요.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빗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직선을 그릴 줄 알아야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 번 겹치면서 좀 더 밀도를 쌓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균일하게 그려줘야지 훨씬 더 높은 완성도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빛이 지금은 어디에서 들어온다? 11시 방향에서 들어오게 저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펜을 밝게 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영역들이 좀 구분이 되죠. 이 부분이 확실히 누가 봐도 밝아 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더 디테일을 채워볼까요? 이 부분이 제일 어둡게. 여기가 가장 어두운 느낌이 들겠죠. 이렇게 여러 번 겹쳐주면은 당연히 그 부분이 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필로 배울 때는요, 정말 정석으로 배운다면은 선의 힘을 강도를 잘 조절해서 그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훈련하는 개념이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보도록 하고요. 자, 반사광이 표현되는 부분은 약간 지금 이쪽이죠. 바닥에 비치는 이 부분은요, 지우개, 이레이저 툴을 바탕으로 저희는 살짝살짝 지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밝은 영역도 좀 지우면서 좀 더 이런 부드러움을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자, 빛이 비치는 이 반대 방향, 여기에 이렇게 살짝 동그라미 바닥 모양을 그려서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훨씬 더 이 공간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겠죠. 그림자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옅어지겠죠. 그림자는. 그런 것까지 사실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디테일하게. 오브젝트 주변에 있을 때에는 좀 더 밝아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어때요? 이런 구루 느낌을 완성할 수 있겠죠. 밝은 면과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실제로 여러 번 연습하시고요. 이런 구의 형태를 가진 게 현실에 굉장히 많죠.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동그란 구 연습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박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박스는 투시선을 먼저 그리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가이드로 이런 식으로 얇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개를 그려주고요. 직선 그림이 연습이 돼야겠죠? 이것도 이렇게 평행이 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겠죠. 직선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평행에 맞게 그려주고요. 교차되는 지점에 맞게 투지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요? 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각도도 딱딱딱딱딱딱 요 느낌으로 딱딱딱딱딱딱딱 점점점점 여기도 평행이 되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런 투시선이 그려지면 어때요? 이 투시선에 있는 외곽 라인에 이제 진하게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을 배웠기 때문에 한 번에 샥 진짜 한 번에 그리는 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웹툰 그리시는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표현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손의 방향이 꺾이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확실하게 박스의 형태라는 게 잘 느껴지죠. 자, 빛이 만약에 11시 방향에서 광원이 온다고 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어둡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바닥에 있는 이 색깔이 반사되기 때문에 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둡고요. 여기 꺾이는 부분이 가장 여기가 어둡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가 가장 어둡고 그 다음에 중간 톤 여기는 너무 화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소묘하는 식으로 빗금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도 그려보고 그러면은 딱 확실하게 어두운 톤이라는 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풀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딱 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둡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밝게 여기는 조금 더 어둡게 해줄까요? 어때요? 여기도 빛에 의해 꺾이는 면이니까 어둡고 맞죠? 그리고 여기를 좀 더 어둡게 해줘야겠네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 면이 어둡다라는 게 보일 것 같아요. 직선을 연습한 게 다 여기서 이렇게 도움이 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윗면은 밝은 면이니까 굳이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림자 또 그려볼까요? 그림자. 광원이 여기에 있으면 봐봐요. 이렇게 투시선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광원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여기서부터의 투시선을 또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그림자가 지는 거겠죠. 사물에 가까울 때 역시 가장 진하게 진하다가 멀어질수록 이런 식으로 흐려지게 그림자를 좀 더 뒤에는 부드럽게 처리해주면 좋겠죠.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선으로 그을 필요 없이 그냥 브러쉬로 두껍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우리 석고도형 중에 또 많이 쓰는 건 이제 원기둥이 있습니다. 원기둥. 역시 투시선을 먼저 그려줘야 돼요. 우리 아까 잠깐 구를 그릴 때 썼던 방식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십자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릴 때 이렇게 그리지 말고요. 약간 대각선으로 투시를 생각해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바탕으로 동그라미를 똑같이 그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이 밑에도 똑같은 투시선을 그려야 되지만 저희는 똑같이 이 선의 각도와 이 선의 곡선 각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형태감이 느껴지겠죠. 네, 가이드가 잡혔으면은 그 위에다가 진하게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도 이렇게 투시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암. 빛이 역시 여기서 내려지면 여기가 가장 어둡겠죠.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칠해 볼게요. 여기까지 전부 다 어두운 면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반사광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긴 중간 톤이겠죠. 중간 톤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 정도로만 그냥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어둡게 하면은 꺾이는 이 부분이 더 어둡긴 하겠지만 굳이 여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이 정도로만 해도 빛에 대한 방향과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자, 빛 어떻게 해요? 투시선 그려야겠죠. 역시 이번에는 방향, 빛이 여기서 오는 게 이쪽에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투시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고 투시선을, 그리고 광원이 오는 방향에서의 위에서 내려올 때의 투시선, 이렇게 이런 식의 형태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자를 똑같이 자 붙어 있는 물체에 세게 그려주고요. 어때요? 우리 박스 그려보니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삼각뿔. 자, 삼각뿔도 역시 투시선을 그리고 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역시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형태감을 먼저 잡아두고요. 러프하게. 삼각형 밑에 면이 삼각형의 모양이겠죠? 그래서 빛이 역시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림자도 이쪽에 이렇게 치겠죠. 이런 식으로 치겠죠. 이 투시선에 맞게 선을 잘 그려주신 다음에 역시나 진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빛이 이렇게 오면 당연히 여기가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자, 이쪽이 가장 어둡겠죠. 여기 꼭대기가 이런 식으로 맞죠. 여기가 가장 어두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론 어둡긴 하지만 조금은 덜 어둡겠죠.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반사광이 있는 이 부분은 좀 밝게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림자는 이런 식으로 조금 쉽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삼각뿔이니까 아무래도 뾰족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림자처럼 느껴지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도 삼각뿔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확실하게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 반사광이 좀 눈에 보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있을 만한 사물도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렸던 형태감을 바탕으로 석고 도형을 바탕으로 그릴 겁니다. 자, 커피잔 역시 뭘 그려야 된다? 투시선으로 가이드를 먼저 잡아줍니다. 자,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 아까 했었죠? 이거 했었죠? 그리고 자, 이 투시선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도 어때요? 여기도 투시선을 그려야겠죠. 원래는 이렇게.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에 보이는 투시가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두께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이런 두께의 가이드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겠죠. 가이드를 잡아주시고 여기에는 로고가 들어갈 만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에는 손잡이.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를 좀 그려주면 됐죠. 그리고 나서 그림자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투시가 잘 맞아야 윗면에 보이는 넓이와 아랫면의 투시가 일치해야지 이런 정확한 형태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커피가 튀는 이런 것도 살짝 그려주고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살짝 흐리게 한 다음에 이제 진하게 이미 우리가 그린 스케치를 가지고 따라 그리기 때문에 좀만 집중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많이 그려봐야지 훈련이 되긴 하겠죠. 여기가 당연히 어둡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로고 모양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랑 이 직선은 정말 이렇게 많이 쓰이게 되니까 손에 쥐가 나더라도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까지 표현을 해주면 어때요? 확실하게 커피 같은 느낌이 들겠죠? 우리가 배웠던 석고도형에 있던 그 형태감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거의 다. 맞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커피잔 형태감이 여기가 약간 찌그러져서 아쉽지만 그래도 봐줄 만한 커피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집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큐브
박스 모양을 그렸던 것처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즉석으로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각뿔도 그려보고 많이 그려봤죠? 이런 식으로 형태감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부피감 앞면과 뒷면이 보이게 이렇게 그려주면 훨씬 더 그림이 매력적이게 느껴지겠죠. 집을 그릴 때에도요. 이렇게 자, 여기는 기능으로 직선을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고 자, 여기에도 또 다른 형태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요? 지붕에 솟아나 있는 그런 형태. 지금은 저는 투시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몇 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도형처럼 생긴 것들이 우리 일상에는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도 여기에 있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두께감을 살짝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두께감이 있으면 훨씬 더 집의 형태감이 느껴지고 여기도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도 신중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 문을 그릴 때에도 좀 더 측면에 이런 형태감이 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앞면과 옆면이 보이게 그려주면 앞뒷면이 보이니까 훨씬 더 입체감이 살죠.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도 이렇게 안쪽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안쪽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풀숲 같은 거를 넣어서 입체감 있게 조금 만들어 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옆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집을 더 만들어서 좀 더 레이어드도 해줍니다. 이렇게 형태감을 연습을 하나하나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 정도만 그려도 이제 진짜 집 같다 이런 느낌이 사실 살짝 들죠? 확실히 집이라는 형태 우리가 배웠던 뭐 삼각뿔이나 박스 만들기 이런 것들의 모든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석고도형을 연습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트웍이나 그림을 만들어 나갈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너무 집중해서 그리기만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유 드로잉 같은 걸 한번 해볼게요. 자유 드로잉. 그래서 뭐 그리고 싶은 거 그려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원뿔 형태 이런 형태 뭐 약간 마우스 커서 이런 것도 한번 스케치를 해보시면 이런 느낌 이런 것들도 빛의 느낌이 자 이렇게 슉슉슉슉 반딱거리는 느낌이 들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그려보시고 형태감에 맞게 물론 지금 투시선을 그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투시선 그리는 걸 꼭 연습을 해야겠죠. 이렇게 혹은 뭐 얇은 판에 이렇게 얇은 실린더 모양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겹쳐있는 도형들, 동그라미 이런 것들 이런 느낌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투시선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모양의 형태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가장 어둡고 맞죠? 이런 식이 물론 좀 더 투시선을 미리미리 잘 그렸으면은 더 깔끔한 형태가 나왔겠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실린더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윗면이 보였지만 여긴 또 아랫면이 보이게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맞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연습도 하면 형태감을 만드는데 드로잉을 만드는데 너무 지금 대충 그렸네요. 맞죠? 소화기 같은 느낌인데 훨씬 더 이게 이런 느낌이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흔히 많이 그리는 원뿔 같은 경우 이런 거 네, 원뿔 그린 다음에 투지선을 기준으로 지금 없지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조각이 붙어있는 이런 형태 복합적인 요소로 만들어진 석고 도형이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두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칠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도형들도 복합적인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지금 저는 투시를 그리지 않았지만 직접 그리면서 해보시면은 형태감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걸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 드로잉은요, 캐릭터 같은 거 그려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랩탑이나 어떤 뭐 장식물들, 뭐 인형들 이런 거 그려보셔도 되고요. 아무거나 한번 자유 드로잉을 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형태감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막 집중해서 그리느라 무언가 중간중간에 말을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시간에 했던 이론을 바탕으로 그려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드로잉을 통해서 조금 더 한층 성장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디자인에 대한 영역까지 알아보면서 조금 더 모션 그래픽에 다가갈 수 있는 과정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총쿠바였습니다.